불가리아 군사 전문지가 뽑은 세계 최고의 차세대 주력 전차 베스트 5. 그들이 평가한 대한민국의 K2 블랙팬서는? 여러분은 불가리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요구르트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불가리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불가리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족은 슬라브족으로 러시아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문자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키릴 문자를 쓰죠. 대한민국의 K2 블랙팬서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먼 곳에 떨어진 이 불가리아의 군사 전문지 중 하나가 게재한 Top 5 of the Best Next Generation Main Battle Tanks in the World, 세계 최고의 차세대 주력 전차 탑 5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흥미가 생긴 저는 이 기사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에는 불가리아인들이 러시아에 대해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슬라브족이고 불가리아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기는 하지만 구소련 시절에 강제로 소련의 위성 국가화된 전력이 있고 현재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불가리안 밀리터리의 기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친러시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양산되지도 않았고 정확한 스펙마저 알 수 없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에 대해 엄청나게 길고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차세대 전차 2위로 대한민국의 K2 블랙팬서를 꼽으면서도 러시아 전차 기술이 상당 부분 접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1위 전차가 러시아에 있을 거라 생각할 것이라고 시작하는 부분부터가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어쨌든 그런 불가리아 군사 전문지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K2 블랙팬서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를 제외하고서는 대적할 적수가 없는 전차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1위를 차지한 T-14 아르마타와 2위를 마크한 K2 블랙팬서와의 비교는 KKMD 195와 현대로템 K2PL 러시아 T-14 아르마타를 넘어 10조 원 폴란드 시장을 뚫어라 편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불가리안 밀리터리.com이 2020년 7월 18일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살펴본 후 간단한 제 의견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만약 당신이 최고의 전투 탱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은 일단 러시아에 있다고 대답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독일과 미국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군사기술에 해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우리가 뽑은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탑5를 소개한다. 5위 알타이 AHT 터키. 2007년 터키 국방부는 오토카르와 알타이 AHT 주력 전차를 만드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전차는 터키 육군의 파흐레틴 알타이 장군을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이어받았다. 이 신형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와 미국의 M60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터키가 신형 전차를 만들려 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국내 전투 차량의 제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둘째, 당시 터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 나토 국가들과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기에 터키군에 대한 무기와 부품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터키는 이 신형 전차를 자국 군대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해외로 수출까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알타이를 설계할 때 해외 방산 선진국들의 노하우가 활용되었고 사용된 기술 중 60% 이상이 독일과 대한민국 기업으로부터 차용된 것들이다. 알타이가 전시회에서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형 터키 전차가 대한민국의 K2 블랙팬서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다.
아직 터키 알타이 전차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이 신형 전차의 중량은 60톤 정도가 될 것이다. 알타이는 터키 국영기업 MKEK가 대한민국 현대 로템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조립한 120mm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으며 목표로 하고 있는 사정거리는 3km이다. 또한 포탑에는 12.7mm 기관총이 장착된 원격 모듈이 설치되어 있다. 터키 정부에 의해 알타이 전차 250대분 주문이 접수되었고 그에 따른 연속 생산 시리얼 프로덕션 체제가 갖추어졌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알타이 전차는 파워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양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KKMD 206화 방사청 대한민국 국산기술로 만든 1500마력 파워팩 터키 알타이 전차용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편을 참고하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비록 알타이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성능이 러시아 육군의 T-90A와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해외 기술에 의존해서 신형 전차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터키는 전차 제조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쌓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4위 십식 전차 일본. 십식은 대략 840만 달러, 한화 93억 정도 하는 일본의 주력 전차다. 십식 전차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의해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2008년 처음 그 선을 보였다. 십식은 구형 전차인 74식을 교체하고 90식 전차 부대를 보완해야 한다. 일본 십식 전차의 이동성. 표준적인 구성의 십식 전차의 중량은 44톤이며 추가적인 보호장갑을 장착한 상태에서의 무게는 48톤이다. 가볍기로 유명한 러시아 T-90A의 무게도 46.5톤인데 비해 일부 보안 요소를 제거한 가장 가벼운 버전의 십식 전차는 겨우 40톤에 불과하다. 유기압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좌, 우, 전후방으로 차체를 기울일 수 있다. 이 일본 전차는 1200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어 고속도로에서 시속 70km까지 가속이 가능하다. 강력한 엔진과 가벼운 중량 덕분에 십식 전차의 출력 중량비 (Specific Power는 톤당 27마력에 달한다. 이 대목을 읽고 K2 흑표의 출력 중량비가 궁금해 계산을 해봤더니 26.78 톤당 마력이 나왔습니다. 십식의 정확한 출력 중량비가 27.27 톤당 마력이니 1톤당 0.49 마력의 차이가 나는 셈이네요. 전차의 생명은 방어력에 있고 방어력은 곧 중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 정도 출력 차이라면 56톤 무게의 K2 흑표의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식 전차의 무장. 십식은 120mm 활강포 JSW-120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포탑 후면에 위치한 컨베이어형 자동 장전 장치를 이용하여 재장전한다. 자동 장전 장치는 14발을 수용할 수 있어 총 28발을 발사할 수 있다. 십식에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대공포도 탑재되어 있다. 이 포는 120mm 나토 표준탄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인들 스스로 십식 전차가 독일산보다 더 강력한 신형 날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에 확실하지는 않다. 이전의 90식은 독일의 DM-33이나 DM-53 날탄을 사용했으며 각각 470mm와 650mm의 장갑 관통력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의 발전된 전자공학 기술 덕분에 십식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수준급이다. 360도 회전식 조준경을 보유하고 있어 전장의 표적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축구공 크기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다. 십식 전차의 방어력. 보통 전차는 전면부에 충실한 장갑을 갖추고 있지만 십식은 세라믹 복합 모듈 장갑을 전면과 측면 모두 사용하고 있다. 덕분에 십식이 상대적으로 중량이 가벼운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측면 돌출부는 누적적으로 최대 500에서 600mm 두께의 장갑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
방어 장갑을 전체적으로 분산시켰기 때문에 전면 장갑 방어력은 현대 나토나 러시아의 전차보다 약하겠지만 측면 장갑은 눈에 띄게 튼튼하다. 이 서술은 제가 찾아본 다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다른 자료에서 10식의 복합 장갑은 포탑 전면, 차체 전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측면에는 텅 빈 공간 장갑임을 알 수 있습니다. K2 흑표처럼 측면 반응 장갑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요. 일본에서 발표한 사진 자료를 보면 측면 방어력이 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측면에 장착되는 것은 장갑 커버거나 부속 모듈이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의 현대 전차와 일본의 10식 전차는 활용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일본 자위대의 군사 교리는 철저하게 일본의 방위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곧 10식이 다른 나라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식 전차는 일본 영토 안에서 사용할 때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어 크기와 무게가 작다. 게다가 10식 전차에 대한 기밀 유지가 철저하여 우리가 정확한 특성을 알기 어렵고 다른 전차들과 적절하게 비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본의 높은 과학기술력을 생각해 본다면 10식 전차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3위 르클레르 XLR 스콜피온 프랑스. 르클레르 XLR 스콜피온은 프랑스 르클레르 주력 전차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프랑스 육군 방위청은 프랑스 기업 넥스터 시스템즈에 이 업그레이드 버전의 개발과 제조를 맡겼다. 르클레르 주력 전차의 현대화 계획은 스콜피온 군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넥스터는 200대의 업그레이드된 르클레르 전차와 후송 장갑차 18대를 납품할 계획이며 계약 금액은 약 3억 3천만 유로, 한화 4,400억 정도에 달한다. 프랑스군은 현재 406대의 르클레르 탱크를 실전 배치하고 있어 나머지 200여 대의 전차는 2028년까지 개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 사항 1. 차체 측면에 추가 장갑 장착 2. 운용 소프트웨어의 개량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 모두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장착 두 번째 업그레이드 사항 1. 포탑 전면 및 측면 돌출부에 장착되는 기본 장갑 패시브 아머의 개선 2. 그 어떤 기상 조건에서라도 전차장과 포수가 표적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 조준경 3. 신형 전투관리 시스템의 장착 무장은 업그레이드 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량된 르클레르 전차라도 여전히 표준적인 120mm 자동 장전포가 장착될 것이다. 사용되는 주요 포탄은 날개 안정식 분리철갑탄 APF-SDS와 대전차 고폭탄 High Explosive Anti-Tank 탄이다. 추가 무장은 12.7mm 기관총과 7.62mm 기관총 2개로 구성된다. 르클레르 전차의 방호력 개선 작업에는 차체와 포탑에 추가적인 반응 장갑 모듈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포탄 공급실과 엔진실은 RPG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슬랫 아머를 추가할 예정이다. 장갑을 개량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전자 시스템의 업데이트도 받게 된다. 1. 전차 근처 매설된 지뢰의 원격 폭발을 방지하고 적군의 신호를 교란시키는 버라지 시스템 2. 탱크가 유도 미사일의 레이저로 조준될 때 스모크를 뿜어 모습을 숨기고 열 화상 탐지기에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갤릭스 수동 보호 시스템 3. 모든 장치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탑승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장갑 전투 차량을 하나의 전투 그룹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전투 관리 시스템. 흥미롭게도 르클레르 전차의 개량에는 전자 시스템과 방어 시스템만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신형 130mm 포와 140mm 포는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량된 르클레르 스콜피온 전차의 무게는 원래보다 약간 증가한 57톤 정도가 될 것이다. 2위 K2 블랙팬서 대한민국.
오늘날 전투장갑차 시장 상황은 최고의 전차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의해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급변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확인해주는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초현대식 전차인 K2 블랙팬서이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원문에 현대화를 뜻하는 modern이라는 단어 앞에 울트라라는 접두어가 확실하게 붙어 있습니다. K2 블랙팬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이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현대로템이 함께 개발했지만 국산화 비율은 내부 전자장비 개발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를 기본으로 설계한 또 다른 한국 전차 K1을 더욱더 진보시킨 후속 개발 형태가 K2 블랙팬서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K2 블랙팬서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 2,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구소련 연방의 T-80 등 세계 최고 수준의 4개 전차들의 장점만을 조합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전차이다. 예를 들어 K2 블랙팬서의 능동 방어 체계는 러시아 T-72 및 T-90 전차의 그것과 거의 흡사하지만 동시에 전자장비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따라서 K2 전차는 혁신적인 전차라고 불리우기보다는 반대로 기존 주력 전차의 최고 장점들을 결합한 전차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흑표범의 전투 중량은 55톤이며 전폭 3.6m, 전장 7.5m, 전고 2.2m의 크기이다. 이 전차는 전차장, 조종수, 포수 3명으로 구성된 승무원들에 의해 조종된다. 탄약수는 따로 없으며 K1 탱크와 마찬가지로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 이 불가리아 기자가 나열하고 있는 K2 흑표의 스펙이 국내 자료와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수정 번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K2 블랙팬서는 암 내장형 유기압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각 서스펜션 밸런스는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덕분에 이 전차는 차체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으며 앉기, 서기, 무릎 꿇기 등의 자세도 취할 수 있다. 포장된 도로 위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70km까지 낼 수 있고 포신의 길이가 6.6m에 달하는 55 구경장 120mm 독일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다. K2 블랙팬서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밀리미터 범위의 파장을 사용하는 MMW 레이더 경보 센서의 존재다. 이 시스템은 K2 블랙팬서를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포탄을 찾아내 자동으로 적 센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전자충전재를 뿌리거나 연막탄을 발사하여 위협으로부터 숨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K2 블랙팬서는 이런 수많은 장점들과 각종 첨단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단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싼 가격이다. K2 블랙팬서의 가격은 8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78억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5가지 전차들의 가격을 알고 나면 K2 블랙팬서의 가격이 큰 단점이라는 말에 의아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위키피디아 영문판에 따르면 터키 알타이의 가격은 무려 152억에 가깝고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도 14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이 가격은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본의 10식 전차도 840만 달러로 850만 달러인 K2 블랙팬서보다 10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K2 블랙팬서의 가격을 단점으로 꼽는 것은 글쎄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블랙팬서는 매우 우수한 전차이다. 게다가 K2 블랙팬서는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차가 이미 양산되고 있고 심지어 해외로 수출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2020년 7월 18일 bulgarianmilitary.com이 게재한 세계 최고의 차세대 주력 전차 탑5에 대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머나먼 동유럽에 있는 불가리아 군사 전문지가 대한민국이 만든 국산 전차 K2 블랙팬서를 울트라 마던 초현대식 전차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과 70년 전에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빈곤했던 나라들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의 발전사가 그야말로 상점벽해라는 단어를 절로 떠올리게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기술이 기반이 되었지만 그나마 폰이라는 이름의 차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것 또한 불과 40여 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중간중간 많은 굴곡이 있었고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역사는 대대손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이며 배워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에 목말라 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살아왔기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으며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방산 강국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체계는 기존 무기체계의 장점을 모아서 한국화시킨 하이브리드 무기체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 좋아서 하이브리드지 살짝 비꼬아서 이야기한다면 혁신적인 신기술은 없는 기존 기술의 재탕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무기체계의 장점들만을 모아서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도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K2 블랙팬서와 비슷한 성능의 전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들이 세계로 좀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바로 혁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확인된 기술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남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날아갈 수 있어야겠죠.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